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절감할 것입니다. 특히 낯선 타국으로 홀로 떠나보낼 때는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 제이슨 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21살 된 딸 소피아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으로 25년간 재직하면서 저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너무나 깊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에게서 전송된 단 한 장의 사진이 저의 모든 인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의 경찰 본능이 즉각적으로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당장 현지로 가서 확인해야 한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는 어떤 곳인지, 제 딸이 그곳에서 과연 안전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이자 시카고 경찰관이 한국 땅에서 경험한 생생한 실화이며 그 경험이 어떻게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이슨 리이며 시카고 경찰서에서 25년째 근무 중입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저는 수많은 강력 범죄 현장들을 경험했습니다. 총격 사건, 강도, 마약 거래 등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필연적으로 경계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집은 시카고 교외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내 사라와 23년 전에 구매한 2침실 규모의 주택인데 당시 신혼부부에게는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주택 외부에는 제가 직접 설치한 보안 카메라 4대가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으며 현관과 후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직업병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택 보안에 소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딸 소피아는 21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출근길에 동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빠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제가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시기였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저는 시카고 시내 영화관 근처에서 발생했던 강도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소피아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했을 때도 저는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여주며 최대한 면허 취득 시기를 늦추려 애썼습니다. 아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소피아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은 딸이 생각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건들, 대학생들이 파티에서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 등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저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소피아는 시카고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했는데 캠퍼스가 하이드파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네 역시 종종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니? 오늘은 늦게 들어가는 일 없지? 같은 식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소피아가 갑작스럽게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제게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나 영국 등 제가 익숙한 곳을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들을 때 아주 가끔 언급되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교수님이 한국을 추천해 주셨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며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전한 나라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역시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20살 넘은 딸이 혼자 지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 미국에도 충분히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만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의 자료를 가져와 낮은 범죄율, 발달된 대중교통,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다면 제가 직접 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달려갈 수 있고 어느 동네가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행기로 15시간이나 걸리는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제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아내 사라와 함께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이슨, 딸도 이제 성인이야. 우리가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 이런 경험이 딸에게는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라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옳았지만 마음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할 것, 심야에 혼자 다니지 않을 것, 그리고 위험한 장소는 절대 방문하지 않을 것. 소피아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던 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21년간 제 곁에 머물렀던 딸이 그토록 멀리 떠나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디 아무 탈 없이 6개월만 무사히 지내다 오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한국 음식 사진, 대학 캠퍼스 사진,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내왔고 영상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에게서 온 사진이었는데 처음엔 흔한 음식 사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시계는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고 배경은 편의점 같은 곳에서 딸이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빠, 저 지금 라면 먹는 중이에요. 한국은 밤 12시에도 이렇게 혼자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밤 12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그 상황을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허락한 조건들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시카고의 현실에 비춰볼 때 심각하게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이슨, 자네는 평생 시카고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지 않나? 갑자기 아시아까지 간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딸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표 예매부터가 험난한 모험이었습니다. 평생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50대 경찰관이 혼자 인터넷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여권 준비부터 시작하여 온갖 절차들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가야 하는 거예요? 소피아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면 딸이 놀라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깜짝 방문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 아니면 소피아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좋은 면만 꾸며서 보여주는 것일까? 기내에서 시청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등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정말 거대했고 극도로 깨끗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도 큰 편이지만 인천공항은 그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 또한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좌석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지하철로 환승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매우 크고 복잡했지만 표지판에 영어가 잘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은 시카고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곧바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피아, 아빠야. 지금 어디 있니? 아, 아빠. 기숙사에 있어요. 왜요? 잠깐 밖으로 나올 수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10분 후 소피아가 나타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여기에 왜 와 계세요? 소피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왔어. 밤 12시에 혼자 밖에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걱정스럽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소피아와 저는 서울 시내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명동이라는 번화가에 갔는데 밤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였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CCTV가 얼마나 많은지. 그녀가 가리키는 곳곳에는 촘촘하게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가까이 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전혀 무섭지 않아요. 다음 날 소피아는 저를 학교 캠퍼스에 데려가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캠퍼스는 크고 아름다웠으며 학생들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 2시까지 열어요.
시험 기간에는 심지어 24시간 개방하기도 하고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도서관은 수많은 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분위기는 평온하면서도 엄청난 집중력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심결에 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풍경이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 시카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특히 여학생이 혼자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대부분 경호원이나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늦은 시각까지 홀로 공부하고 도서관 문을 나서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선 늦게 나가도 무섭지 않아요. 진짜예요. 소피아의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저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셋째 날에는 소피아의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대여섯 명이었는데 모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제이슨 아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피아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국식 바비큐였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중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아저씨, 미국 경찰관이시라니 정말 멋져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진짜 총도 차고 다니세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그들 속에는 깊은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친구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소피아가 사진을 찍어 보냈던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었고 밤 11시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낸 그 편의점이에요. 소피아는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라면을 사러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안 테이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소피아 아버지구나.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미소와 몸짓으로 라면 끓이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낯선 타국에서 느끼는 따뜻한 정칭, 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의점 테이블에서 딸과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문득 시카고의 편의점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라면 밤 9시만 넘어도 편의점 앞에는 노숙자가 누워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큰 가방을 맨 사람들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진열된 물건을 쓸어 담고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강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점원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대부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둑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한국의 이 편의점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낯선 이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딸이 제게 보낸 그 라면 사진은 단순한 식사의 순간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소피아가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한국 친구들이 아빠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대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정말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밤에도 사람들이 와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야경을 보는 것이 서울 사람들의 낭만이라고 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수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셔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딸이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소피아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상인들이 크게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상인분이 저를 보자마자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저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좀 드셔보세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상인분이 제게 돈을 받지 않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소피아가 설득하여 대금을 지불했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소피아의 친구들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전통 한국 가옥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집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놀라웠던 것은 그런 오래된 주거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유럽에서 온 연인들, 일본에서 온 가족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까지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관광을 오는 거예요. 소피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위험한 나라였다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소피아의 친구들이 저를 위해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취급하는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소피아가 항상 아버지 자랑을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숙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소피아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울게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밤 시간이었는데 낮과는 또 다른 황홀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강변에 설치된 조명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빠, 여기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요.
소피아와 함께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지만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그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걱정에 휩싸여 급하게 날아왔지만 이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친구들 모두가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아저씨, 안전하게 가세요. 소피아 잘 돌봐드릴게요.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나전칠기 보석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자개 조각들이 섬세하게 박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에요. 나전칠기라고 해서 자개를 하나하나 손으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아저씨께서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서 준비했어요.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주다니요. 소피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았구나.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야. 네가 여기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와. 시카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나전칠기 보석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빛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제가 알던 시카고의 현실 외에 정말 다양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그렇게까지 극찬하는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너희들도 가보면 알 거야. 현재 소피아는 한국에서 남은 교환학생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보내오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관광객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나도 꼭 봐야겠어. 그 밤 12시 편의점 라면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준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진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행복 신호였던 것입니다. 시카고 경찰서 동료들은 이제 저를 한국 홍보대사라고 놀립니다. 제이슨, 또 한국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에 제가 배웠던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더니 그 학생이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경찰관님이 한국어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학생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고 학생은 진심으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께 이 이야기 꼭 전해드릴게요. 소피아는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추가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요즘 저희 집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그 나전칠기 보석함이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피아가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아빠,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아빠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죠. 사랑해요. 내년 여름에는 정말로 사라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 아내에게 한국의 매력을 모두 보여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제 딸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날 밤 소피아가 그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이 보낸 작은 사진 한 장이 아버지의 인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일상적인 안전에 대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